네, 안녕하세요. 뇌과학 논문 리뷰 뇌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최호영 학생 나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카이스트 레인지과학과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 최호영 학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3월 1일자 사이언스에 보고된 논문을 우리가 볼 건데요. 그죠?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엔도캐나비노이드 시그널링에 관한 건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런이 하는 일은 결국은 신경 신호를 만들어내는 일이고, 뉴런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그때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프리시냅스에서 앞에 있는 뉴런이 뒤에 있는 뉴런에게 흥분성 혹은 억제성 인풋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뉴런이 포스시냅스에서 인풋을 받아서 다음 정보를 전달하고 이게 제일 기본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경우로 아주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관찰했던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거꾸로 이 포스시냅틱 뉴런에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거꾸로 프리시냅틱 인풋을 시냅스에다가 인풋을 주는 네, 맞습니다. 그런 시그널링이 있어요. 네. 오늘은 약간 그것에 관한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포스트 시냅틱 뉴런에서 프리시냅틱 뉴런으로 특이하게 이제 이런 시그널링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데, 오늘 그 시그널링에서 이런 엔도카나비노이드라고 불리는 화학 물질이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다룬 논문입니다. 그래서 엔도카나비노이드라는 화학 물질은, 그래서 이제 엔도라는 뜻은 내부, 안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카나비노이드라는 물질은 저희가 흔히 대마초에서 많이 알려진 성분인데, 이런 성분들이 이제 저희 신체 내에서도 만들어져서 이런 화학 물질들이 포스트 시냅틱 뉴런에서 프리시냅틱 뉴런으로 시그널링이 반대로 전달될 때 관여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마 이제 제목이 리트로그레이드 엔도캐나비노이드 시그널링이겠네요. 그러니까 프리시냅스에서 포스트 시냅스로 가는 신호가 아니라 포스트에서 프리로 거꾸로 올라가는 네, 이런 시그널링이고, 또 그게 이니비토리 시냅스에서 작용한다는 게 중요한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 프리시냅틱 뉴런이 이니비토리 뉴런이게 되면은 이제 포스시냅틱 뉴런에 이니비토리한 자극을 주게 될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엔도카나비노이드의 이런 리트로그레이드라는 시그널링이 이런 이니비토리 뉴런에 영향을 줘서 이런 시냅스를 조절한다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끝에 인비보라고 강조를 한 거 보니까 사실 이런 현상들이 대략적으로 보고가 되어 왔는데 이걸 인비보에서 실험을 증명하는 게 어려웠고. 네, 맞습니다. 이번엔 그걸 했나요? 네. 여기서는 이제 보통은 인비트로나 그런 데서 실험을 많이 진행했었고요. 인비보를 실험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이런 카나비노이드의 다이나믹스, 시그널링을 다이나믹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번엔 어떤 새로운 테크닉이 있어요? 이걸 하게 될 수 있었던.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엔도카나비노이드 시그널링의 다이나믹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케미컬 카나비노이드를 특정적으로 센싱할 수 있는 특정적인 화학 센서인 그랩 센서를 개발해서 연구에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랩 센서라는 게 우리가 논문을 보는 과정에서 몇 번 나오긴 했는데, 전에는 어떤 뉴런의 흥분 상태나 활성 상태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 뭐 특정 신경 전달 물질들의 작용이 얼마나 릴리즈가 됐고 안 됐고는 사실 관찰하기가 쉽지 않았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랩 센서라는 케미컬 센서가 개발이 되면서 여기서 그 화학 물질이 나오면 그거랑 바인딩 해가지고 빛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형광을. 그래서 그 물질이 뉴로트랜스미터가 얼마나 나왔는지 알 수 있게 된 기술을 여기다 또 적용을 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걸 인비보로 해서 관찰을 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이겠네요. 그러니까 누가 제가 이니비토리 뉴런이어서 이니비션 하는 거예요. 인풋을 받을 때. 야, 조용히 가만히 있어. 근데 이제 이 포스시냅틱 뉴런이 조용히 해봐. 내가 계속 할 말이 있어. 네, 맞습니다. 나 말리지 마. 약간 그런 신호를 저한테 다시 보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겠군요. 네. 아, 그렇군요. 재밌겠네요. 그럼 좀 더 자세히 논문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포스시냅틱 뉴런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포스시냅틱 뉴런. 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프리시냅틱 뉴런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신호를 전달하는 거예요. 네. 뉴런은 원래 되게 일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덴드라이트에서는 인풋을 받고 엑손을 통해서 터미널로는 인풋을 아웃풋을 보내고. 그래서 이런 양극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방향은 이쪽으로만 시그널이 전달된다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고. 네. 그런데 네, 원래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시그널이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선 특이하게 포스트시냅틱에서 엔도카나비노이드라는 화학 물질이 나오게 되고 이게 이제 프리시냅틱 뉴런에 있는 이 카나보이드 리셉터에 작용을 해서 프리시냅틱 뉴런의 활성을 조절한다, 시그널링을 조절한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비트로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뇌나 이런 잘 조직이 갖춰져 있는 시스템이 갖추고 있는 상황이 아닌 슬라이스를 만들거나 이런 조건들에선 이 현상이 확인이 됐었던 거죠. 네, 기존에. 맞습니다. 네. 네, 처음으로 여기에서는 인비보에서 확인을 한 논문이 되겠고요. 여기서 밝힌 원리는 이런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에 의해서 포스네틱 뉴런에서 프리시냅틱 뉴런으로 엔도카나비노이드가 전달이 되게 되면은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 했을 때 만약 이제 프리시냅틱 뉴런이 이니비토리 뉴런이라고 했을 때 이런 엔도카나비노이드 시그널링에 의해서 이런 이니비토리한 작용이 억제된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포스네틱 뉴런에 의해서 그 프리시냅틱 이니비토리 뉴런들이 어떻게 억제되는지, 억제됨으로써 어떤 비헤이비어나 어떤 피지올로지컬한 변화가 생기는지를 관찰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그걸 알아야겠네요. 그래서 정말 그런 시그널링이 있다면 포스트에서 프리로 거꾸로 보내줘서 얘를 특히나 여기서 이제 그 엔도캐나비노이드가 릴리즈가 되면 프리시냅스에서 오는 이니비토리 시그널, 가바 시그널을 끄는 결과가 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게 실제로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좀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논문에서는 보통 이제 기존의 연구에서 이런 히포캠퍼스 영역에서 이런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이 많이 발현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히포캠퍼스에서 네. 히포캠퍼스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억이나 네. 워킹 메모리 혹은 이제 플레이스 인코딩 같은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이런 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히포캠퍼스 영역 중에서 CA1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플레이스 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플레이스 셀은 이제 저희가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기억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 플레이스 셀은 마치 거기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 장소나 위치에 가게 되면은 그 장소를 코딩하고 있는 플레이스 셀이 액티베이션이 되게 되는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뉴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노벨상 받으셨어요. 이거 연구하신 분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래나 어떤 그 실험 환경에 두고 어떤 장소에 이제 쥐를 갖다 놓습니다. 이제 거기 히포캠퍼스에 있는 뉴런들을 레코딩을 하다 보면 이 동물이 막 돌아다니면서 특정 장소에 가면 특정 타입 파퓰레이션의 뉴런들이 액티베이션하고 거기서 다른 데로 옮기면 또 그 지점을 인코딩하는 뉴런들이 액티베이션하고 네. 그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네. 그래서 이 플레이스 셀들을 잘 보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 동물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아레나에 지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 장소를 코딩하는 뉴런이 있다. 네. 그걸 알려져 있었고 그 부분이.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타겟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했고 이제 G를 갖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G를 어떤 트레드밀, 러닝머신 같은 데에다가 위치를 시켜놓고 G는 고정해놓고 다리만 움직이게 한 다음에 머리에는 이제 투포톤 이미징이라고 해서 특정 플레이스 셀을 활성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렌즈들을 달아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하고 싶었던 건 얘가 자유롭게 동물이 돌아다닐 때 찍고 싶지만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걸 이미지를 예쁘게 찍기 위해서는 쥐가 머리가 딱 고정이 돼 있어야 여기다가 이제 투포톤이라는 현미경을 크게 달고 사실은 이제 현미경에 쥐가 달려 있는 상황이 되겠죠. 머리가 네, 고정돼 가지고 그래서 투포톤으로 되게 하이 레졸루션의 그 플로러센스 이미지를 찍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형광 이미지. 그리고 형광은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 형광이. 네, 형광은 이제 바이러스 주입을 통해서 형광 단백질을 발현을 시켰는데요. 보시면은 이 빨간색 글씨로 써져 있는 것은 이제 여기 플레이스 셀이 있는 영역에다가 이런 이제 셀이 액티베이션 되게 되면은 이제 칼슘을 방출하게 되는데 칼슘과 결합해서 형광을 발현하게 되는 칼슘 인디케이터를 요 JR 개코 요게 네. 이제 칼슘 인디케이터. 네, 맞습니다. 근데 아마 레드 색깔이겠죠? R이니까. 네. 개코. 이것도 이제
그러면 칼슘이 세포에서 막 릴리즈 됐다는 건 이 세포가 막 흥분했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럼 이 포스트시냅틱 뉴런을 레코딩을 하고 있겠네, 이걸로. 네, 여기서는 딱 그 포스트시냅틱과 프리시냅틱 뉴런을 하진 않았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CA1에 그 플랫셀이 있다고 생각되는 영역에다가 전체적으로 이 칼슘 인디케이터를 집어넣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그널은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건 칼슘 시그널은 기본적으로 히포캠퍼스에 있는 플레이스 셀인 거고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랩 센서, 이제 카나비노이드라는 특정 화학 물질을 인식해서 형광 물질을 내게 되는 그런 케미컬 센서를 또 이제 CA1 영역에다가 주입을 했습니다. 같은 영역인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린 블루는 캐나비노이드에 얼마나 릴리즈 됐는지를 측정하는 시그널이고, 레드 센서는 그 플레이스 셀이 얼마나 흥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얘들이 뭔가 자꾸 움직여야 이 플레이스 셀의 액티베이션이 나타날 테니까 밑에다가 이걸 두고. 네. 그리고 근데 이건 뭐예요? 네, 이 플레이스 셀이 특정 이제 영역에 대한 위치에 대한 기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트레이드밀이 아니라 어떤 이런 촉각적 정보를 통해서 네. 이 위치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게끔 그거를 구분시켜 놨습니다. 이게 걷고 있으면 발바닥에 닿는 감각으로 목이 푹신푹신했다가 딱딱했다가 네, 뭐 맞습니다. 거칠었다가 하면서 계속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비슷한 데가 나오면 아까 거기였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도록.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플레이스를 익스플로어 하는 탐험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네. 그때 히포캠퍼스에서 뉴런들의 활성 상태와 액션 포텐셜 같은 것 네. 그리고 엔도캐나비노이드가 언제 릴리즈 되는지를 동시에 측정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보시면 B번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플렉스 셀의 칼슘의 이제 피크 최대한 활성이 일어났을 때를 타임 포인트를 0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0의 타임 포인트에서 가장 큰 피크가 나타나고 이 피크 상태에서 이 카나비노이드의 이제 그래프 센서의 형광 시그널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먼저 이 플렉스 셀이 먼저 액티베이션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엔도카나비노이드의 시그널링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엔도캐나비노이드의 피크 포인트가 네, 이 제로보다 살짝 뒤에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건 무슨 얘기냐? 이 히포캠퍼스에 있는 플레이스 셀이 일단 액티베이션을 딱 해야 네, 그 다음에 엔도캐나비노이드 시그널이 보이더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선행하는 일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건 기존 연구와 비슷하게 어떤 이제 플레이스 셀이 액티베이션 돼서 이런 카나비노이드 시그널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이게 타임 포인트가 아니라 이제 거리, 로케이션의 측면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단위가 센티미터인데요. 비슷하게 이런 플레이스 셀이 액티베이션 됐을 때를 0으로 잡고 엔도캐나비노이드가 다음으로 피크 값이 나타났을 때가 움직였을 때 거리가 얼마큼 차이 나는가를 봤을 때도 역시 비슷하게 피크가 일어나고 좀 움직인 다음에서 이제 이런 엔도캐나비노이드 시그널링의 피크가 관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랑 기본적으로 같은 네. 데이터인데 이제 밑에 거는 행동과 연결해서 네, 맞습니다. 걷고 있으니까 약간 뒤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처음에 플레이스를 코딩했던 뉴런들 액티베이션하고 좀 더 걸어가서 그 시점 이후에 이제 캐나비노이드가 활성화된다. 네, 맞습니다. 릴리즈가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구한 것은 이제 앞선 이제 가설이 이런 작용들이 이니비토의 뉴런에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이니비토의 뉴런들을 직접적으로 타겟을 해서 엔도카나비노이드 시그널링을 관찰했습니다. 이니비토리 뉴런들, 인터 뉴런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DX라고 불리는 이거 하나의 프로모터인데요. 이 프로모터는 가벌직 뉴런, 이니비토 뉴런에서만 발현되는 프로모터이고요. 그래서 이 프로모터 갖고 있는 뉴런에서만 이런 엔도카나비노이드 센서를 발현시키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터 뉴런에서만 이런 엔도카나비노이드 시그널링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떤 유전자를 세포에게 전달해가지고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도록 만드는 게 요즘에 쓰는 바이러스 테크닉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바이러스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자기 유전자를 다른 세포에게 집에 넣어서 원래는 없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쓰는 건데 그걸 할 때 이제
아무 셀에나 익스프레션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선택적인 내가 원하는 셀에서만 익스프레션 시키기 위한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테크닉은 프로모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셀마다 그 단백질이 합성되기 전 단계인 트랜스크립션 단계에서 프로모터들이 먼저 이 트랜스크립션을 시작을 시켜줘야 됩니다. 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모터가 있고 이 셀이 가지고 있는 프로모터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바이러스에다가 특정 프로모터를 갖고 있어야만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넣으면 여기다 넣어버리면 그게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익스프레션 되지만 안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못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특수하게 선택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선택한 게 이니비토리 뉴런이고 네. 그러면 이니비토리 뉴런들에서만 엔도캐나비노이드의 그랩 센서 네. 그 리셉터 그랩 센서를 발현시킨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투포톤 이밍을 사용했기 때문에 특정 영역만 타겟해서 그 시그널링을 그 형광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스 셀 같은 경우에서는 이 소마 세포체 영역에서만 특정적으로 영역을 잡아서 그 형광 시그널을 관찰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니비토리 뉴런들이 이런 플레이스 셀에 엑손을 이렇게 시그널링을 주고 있는가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 소마 근처에 더 영역을 조금만 더 크게 해서 영역을 잡아서 거기서 이제 이런 엔도카나비노이드 시그널링을 특정적으로 관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이 결국 투포톤 이미징으로 찍은 사진인 거죠. 네, 내가 보고 있는 히포캠퍼스 영역이고 네.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마크해 놓은 영역을 따로 이미징할 때 이미지를 먼저 얻은 다음에 거기를 이렇게 보더라인을 그린 다음에 내가 여기만 분석해야지 네, 이거죠. 맞습니다. 다른 데서 나오는 신호까지 분석하면 헷갈리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찰을 한 결과가 이제 비번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결과 비슷하게 이제 이니비토리 뉴런에서도 똑같이 비슷하게 이제 엔도카나비노이드의 시그널링의 피크 값이 0에서 조금 뒤에서 관찰이 되었고요. 이것이 이제 셔플 했다는 것은 이런 카나비노이드 시그널링을 전체적으로 섞어서 네, 이런 값을 구했을 때 그 값과 비교해서 충분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랜덤한 현상이 아니라 네. 실제로 뒤늦게 나온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D번 그래프에서는 이제 여기 보시면 JGL184라는 물질을 처리했는데요. 이 물질은 이런 카나비노이드를 디그라데이드 시키는 엔자임을 억제하는 억제제인, 저해제입니다. 헷갈리네. 네. 이제 막 여러 가지 너무 단계가 복잡해지니까. 네. 한마디로 이해하시면은 이 JGL184를 처리하시면은 엔도카나비노이드의 농도가 증가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도캐나비노이드의 농도가 증가한다. 네, 디그라데이드 못 시키게 함으로써 네. 그렇게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 이 소마의 근처 엑손 영역에서 이런 엔도카나비노이드의 시그널링이 더 증가했다라는 것을 또 같이 보여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실험으로 여기서는 좀 더 스페시픽하게 관찰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처음으로 이제는 또 다른 프로모터가 있습니다. SNCG라고 불리는 프로모터인데요. 이 프로모터는 아까 비슷하게 이제 이니비토리 뉴런들을 타겟하는 건데 많은 이니비토리 뉴런 중에서 이제 이 CA1 영역에서는 이런 특정 베스킷셀이라고 불리는 이니비토리 뉴런에서 이런 카나보이드 리셉터가 발현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스킷셀만을 타겟하는 프로모터를 에서 옵신 채널을 발현을 시켰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베스킷셀에서만 이제 옵신 채널을 발현되게 되었습니다. 네. 특정 이니비토리 뉴런들에서 네. 옵신을 익스프레션 시켰다. 네, 맞습니다. 옵신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그 빛에 반응해서 시그널을 바꿀 수 있는 셀의 활성을 바꿀 수 있는 채널들이고 네. 여기서 그 특정 채널 로드 옵신 이런 것처럼 우리 네. 오토제닉트에서 배운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번에는 매니플레이션을 해보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셀들을 끄고 키고 해보겠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CAMK2라는 프로모터를 써서 이 프로모터는 이제 글루타메터직한 뉴런. 네. 정말 저희가 이제 플레이스 셀이 보통 이제 글루타메터직한 뉴런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플레이스 셀을 더 특정적으로 타겟하기 위해서 이 프로모터를 써서 이제 발현시킨 것이 이제 볼티디 센서라고 하는 얘네들이 이제 액션 포텐셜이 변화하게 되면은
변화하는 액션 포텐셜에 따라 이 볼테지 센서의 형광도가 달라지게 되는 이 원리를 이용한 볼테지 센서를 같이 발현시켰습니다. 테크닉이 화려하네요. 네. 이제 이렇게 피지올로지컬한 스터디, 어떤 뭐 분자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다 이런 것보다도 여기서 시그널이 어떻게 와서 셀이 얼마나 흥분했고, 뭐 파이어링이 있었고, 멤브레인 포텐셜이 어떻게 변하고, 칼슘 리리즈가 어떻게 변하고 이런 거 이제 피지올로지컬 스터디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지금 여기서 적용되는 기술들, 그랩 센서, 네. 볼티지 다이, 뭐 볼티지 센서, 네. 혹은 뭐냐 투포톤 이미징, 칼슘 이미징, 굉장히 이제 새롭게 개발된 최신의 테크닉들인데 그런 게 되게 집약된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최신 기술을 사용했고, 네. 그래서 여기서 본 것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이 이런 볼티지, 이제 플렉스 셀의 볼티지 변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파란색이 빛으로 이제 이런 베스킷 셀, 이니비터리 뉴런들을 자극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관찰을 한 결과 이런 빛이 줬을 때 이니비터리 뉴런들은 액티베이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스 셀에서는 어떤 이제 IPSP, 이제 어떤 이니비토리한 인풋이 관찰됐다는 것이 데이터로 보여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이니비토리 뉴런이고 우리 호영 학생이 피라미덜 뉴런이에요. 네. 플레이스 셀이지. 네, 맞습니다. 이 셀이 지금 여기가 어딘지를 코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보통 이 셀이 인풋을 딱 받으면 막 흥분을 해요.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이니비토리 뉴런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서 자동적으로 인풋을 받아가지고 제가 흥분하면 끄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인풋을 받아서 흥분한 셀이 너무 과하게 흥분하는 걸 막기 위한 어떤 피드백 이니비션 서킷이 보통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호영이를 흥분시키면 호영이가 흥분할 때 제가 그걸 보고 진정해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지금 옵토제네틱스로 액티베이션 매니플레이션 하고 있는 건 이 이니비토리 셀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징 하고 있는 건 이 셀이고. 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네, 시범 그림까지는 빛을 가했을 때 정상적으로 이제 이니비토리 시그널이 관찰이 됐다. 그러니까 나를 막 흥분시키면 야,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억제하는 일이 실제로 나타나더라. 네. 여기서 측정해 보면 이니비토리 시그널이 나타나더라. 네, 네. 그걸 관찰했고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앞선 가설에 따라 어떤 이제 이 플렉셀이 액티베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저로부터 이제 이런 엔도카나비노이드가 방출이 되게 되고, 이런 엔도카나비노이드가 어떤 프리시네틱 이니비토리 뉴런에게 작용을 해서 이런 이니비토리 시그널을 억제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에서 관찰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은 이런 플레이스 셀이 옵토자극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액티베이션이 있는 상태, 네, 한마디로 먼저 이제 액티베이션이 돼서 엔도카나비노이드를 주는 상태에서 관찰을 한 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자극을 주기 전에, 그때는 이제 플레이스 셀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관찰한 결과는 플레이스 셀이 빛을 가하기 전에 액티베이션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빛을 줌으로써 이니비토리 뉴런의 시그널링이 더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플레이스 셀이 액티베이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이니비토리 뉴런에 빛을 주게 되면은 그때는 더 큰 이니비토리 시그널링이 이루어지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테스트하고자 하는 건 내가 야 진정해 라고 하는 이 이니비션의 양이 얼마인지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근데 그냥 이 다음 셀이 가만히 있을 때는 내가 되게 잘 이니비션 하는데 얘가 먼저 흥분을 했어. 네. 그래서 날 거꾸로 이 캐나비노이드를 릴리즈를 하게 되면 네. 나의 이니비션 하는 효과가 되게 줄어드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은 이 앞에서 쭉 설명했던 것들을 다 집약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결과가 딱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셀의 액티베이션에 의해서 주고 있는 플레이스 이니비토리 뉴런을 억제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이제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는 그럼 이런 이렇게 이니비토리 뉴런을 억제하는 이 현상이 어떤 비헤이비어 상에서는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까 관찰하기 위해서 이 플레이셀이 처음에 어떤 특정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인코딩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이니비토리 뉴런에서 이런 카나비노이드 리셉터를 넉아웃 시켰을 때
이런 플레이셀의 반응은 어떻게 달라질까를 관찰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 X축이 이 플레이셀이 갖고 있는 플레이스 필드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스 필드 사이즈가 더 작을수록 더 촘촘하게 있을수록 더 스페시피시티가 높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플레이스 셀이 반응을 보이는 그 장소 위치가 네.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우리는 그 장소를 더 디테일하게 마치 우리 모니터에 픽셀이 늘어나는 네, 느낌으로 맞습니다. 그런 현상인데 네, 그런 현상인데 보시게 되면 그 카나보이드 리셉터를 이니비션 둔에서 넉아웃 시켰을 경우에는 이런 필드 사이즈가 더 증가한 것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역으로 얘가 하고 있었던 일은 캐나비노이드 시스템이 하고 있었던 일은 이 이니비토리 뉴런에게 프리시냅틱 터미널에 이니비션 시그널을 보내면서 네. 내가 억제하는 걸 끔으로 해서 내가 더 좁고 정확한 영역들을 인코딩 할 수 있도록 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그널링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포스냅틱에서 프리시냅틱으로 시그널링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어떤 셀의 역할이 좀 더 잘 조정될 수 있다라고 보인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논문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네. 사실 복잡하네요, 단계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 프리스냅스에서 인풋이 와서 흥분을 시킨다, 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기가 쉬운데 근데 걔가 그 포스트 스냅스에서 다시 그 거꾸로 시그널을 준다. 그럼 그 거꾸로 준 시그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얘가 또 이니비션을 어떻게 하는지 달라지고 그게 다시 플레이스 셀에서의 액티비티나 정보 인코딩에서 영향을 미친다. 네. 여기 근데 단계가 되게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논문이네요. 네. 네. 또 흥미로웠던 점이 기존에 저는 시냅스의 이제 플라스티시티가 변화하는 그런 원리가 더 헤비한 러닝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헤비한 러닝. 네, 헤비한 룰에 의해서 파이어링 되면은 헤비한 러닝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헤비한 러닝은 되게 유명한 문구가 있는데 fire together 하는 wire together 그렇죠. 한 것처럼 서로 연결이 이제 싱크로니가 맞게 되면은 파이어링의 싱크로니가 맞게 되면은 이 스냅스가 더 강화된다. 헤비라는 과학자가 네. 발견하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기 네, 이름을. 맞습니다. 그래서 fire together, wire together. 네. 같이 일하고 나면 둘이 더 끈끈하게 연결이 강화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런 룰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DSI라고 불리는 포스냅틱이 디폴라라이제이션 되면서 DSI가 뭐였죠? DSI는 디폴라라이제이션 인듀스 까먹었습니다. 보시죠. 앞에 네. 어디 네. 있지? 여기 있네. 그렇습니다. 네. DSI란 것은 Depolarization Induced Suppression of Inhibition.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네. Depolarization induced suppression of inhibition. 네. 그러니까 이니비션이 있는데 내가 자꾸 끄는데 네. 이걸 뭔가 끌 거예요. 네. 내가 얘를 끄지 못하도록 날 억제할 건데 그게 왜 생기냐면 얘가 디폴라라이제이션 됐다는 네. 건 흥분했다는 얘기죠. 네. 얘가 파이어링 하면 그게 나한테 거꾸로 와서 내가 이니비션 하던 걸 못하게 한다. 네. 요 맞습니다. 현상이 DSI예요. 네. 오케이. 또 이런 시냅스 플라스틱시티의 측면에서 보면은 내가 이제 플라스테리를 했을 때 내가 흥분하게 되면은 오히려 시냅스를 더 약화시키는 이런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처음 알게 되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논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논문을 살펴봤고요. 뭐 어쨌든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아까 우리가 막 상황을 만들었던 그거를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플레이스 셀 입장에서 얘가 내가 어딘지를 코딩하는 뉴런인데 인풋 받아서 막 흥분할 때 내가 자동적으로 야 가만있어 하는데 얘가 나 건드리지 마. 나 흥분할 거야. 네, 맞습니다. 요런 시그널을 낼 때 엔도캐나비노이드가 나온다. 포스트 시냅스에서 프리 시냅스로 그게 전달돼서 가만히 있어봐라고 진정하는 그 뉴런의 시그널을 이니비션을 못하게 만든다. 그걸 인비보에서 보였다라는 논문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잘 전달이 됐길 바라면서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